오늘의 시사들 듣고 탑3 마지막 주제는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요. 딱 이거 읽어봤을 때 우리나라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 선마을 선생님 성폭행 논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자님이 좀 기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지금 뭐 보도를 보신 분들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싶지만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되게 많이 벌어지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전남에 있는 선마을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여교사가 관사에서 동네 주민 3명한테 성폭행이 당한 게 밝혀진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지난 3일 날 그 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동네 주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식당에 있는 C씨를 보고 합석해서 반주를 같이 하자 안 먹겠다고 하는 술을 억지로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한 여선생을 바래다 주겠다라고 관사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신고를 하고 예. 그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가시고 예. 이래서 이분들에 대한 죄가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교사 또 여교사를 동네 마을 주민이 그것도 어떻게 윤간을 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석 정말 박사님이 초범이 아닌 것 굉장히 같아요. 날카로운 의견 주셨는데요. 교사가 사전에 낌새를 뭔가 챈 것 같다. 그 동네 파출소가 아니라 다른 섬에 있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 거로 봐서는 그 섬이니까 다 같이 누구의 났죠. 아들, 뭐 네. 누구의 한 삼촌, 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파출소에다 신고를 했으면 아마 뭔가 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뭐 증거를 다 인멸했다든지. 근데 아마 술을 먹이고 뭐 할 때 이분이 뭔가 느낌이 안 좋으셨겠죠. 뭔가 이 인간들이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을 거고 사실상 그 술자리에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채무도 발견되고 이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분들은 재판에 넘겨지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서 지역 쪽에 원래 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뭐 5년에 한 번씩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예, 너무 이제 오지다 보니까 그게 뭐 오지 수당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오지를 꼭 가야 돼서 섬마을이나 아니면은 뭐 네. 농촌 같은 데에서도 뭐 오지 뭐 산 쪽 뭐 골짜기 같은 데 학교 분교 네네. 같은 데를 네. 가면은 그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서 승진하는 데 상당히 유리했었죠. 승진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부장교사가 되기 위해서 네. 중간에 꼭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이쪽 섬 도서 지역 또는 오지 쪽 가서 교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장으로 승진하는 네네. 이게 정석적인 케이스라 보통은 이런 신입교사 이분은 거의 예. 신입이신데 신입교사가 거의 도서 지역을 예전엔 가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가산점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갔다 와야지만 승진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걸 가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꼭 섬 지역에서 요즘 섬도 많이 좋아졌는데 꼭 무지에서 했다고 가산점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바뀐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서 요즘은 뭐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임 교사가 오지로 갈 수 있는 그 확률도 거의 반반이 될 정도로 오지로 가는 교사가 많아졌다라는 건데 문제는 제가 듣기에도 이 그 오지레가 아니라 섬마을이나 이런 데 분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시설 얘기를 꼭 하세요. 거기가 관사가 꼭 있는데 관사 자체가 정말 안 좋은 옛날식 빌라 또는 아주 옛날 집 막 정말 다 무너져가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막 이런 데도 허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 재정이 워낙 적어요. 적어서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지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관사를 뭐 개보수한다 막 이런 거는 또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언론의 눈치는 시민의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라 좀 늦게 많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간벽지, 산간도서 지역이 굉장히 무슨 범죄의 소굴인 양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섬마을 자체에
그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럼 나머지 같이 살고 있는 모두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치 지금 오지의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도서벽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신규 발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벽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예. 이게 도서 벽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네.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기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를 출입한다거나 교육청을 출입한다거나 했던 기자들은 하나를 알게 돼요. 네. 저도 이제 그쪽 출입하면서 알게 된 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 군대라면 예. 그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보수적인 데가 저는 교육계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선마을 사람들이 뭐 윤관을 했다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처음 학교의 대처와 교육청의 대처들 취시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 사건이 밝혀진 게 이 교사의 남자친구라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윤관을 당했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취시하려고 한다 하면서 취재가 들어가고 이게 밝혀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에서 성과 관련된 여교사들이 순환을 입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네. 웬만한 간부급 교사들, 부장교사나 뭐 교감 교장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분들한테 뭐 성추행을 당하든 성희롱을 당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학교라는 데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이분들은 밖으로 표출을 절대 안 하려고 해요. 네. 내부적으로 조용조용히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는 저도 그런 하나 문화들. 그 네. 데이트 폭력 사건을 하나 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네.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교사분이셨어요. 네. 남자도 교사, 여자도 교사. 네네. 근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교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히려 뭐라고요? 여자 피해자분한테 너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징계다. 맞았는데? 성폭행을 거의 성폭행이 아니라 맞았죠. 남자친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면서요. 데이트 폭력을 예. 당하고 이제 참다가 이게 교사 신분이라 고소도 참고 저 친구도 정을 생각해서 내가 고소까지 하면 이 친구 이제 더 이상 교사직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네. 몇 번을 참다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온 답변은 교장이 오히려 여자한테 너는 형사 품위유지 고소를 했다는 위반이다. 이유로? 형사 고소했다는 이유로 아. 너는 징계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학교에 있대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교장의 사제래요. 그 남자 교사는 고등학교 때 담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도 약간 교직은 너무 그 네. 남녀 그게 아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이유가 네. 뭐냐면 전 국민적 관심사가 안 된 성추행 사건은 아주 부지기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학교라는 게 뭐냐면 되게 커뮤니티 내에서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해요. 그 마을에서 교장이라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이 도심에서도 어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 관할 내에 있는 데에서 교장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은행장 출신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분들이 꼭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분들이 학부모 운영회나 뭐 이런 것들로 학교를 참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학교를 견제하기보다는 교장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 계약직 교사 같은 걸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쵸. 그러면서 그런 교사들, 사람들이. 여교사들이 네. 처음 이렇게 부임하고 발령받을 때 무조건 이 학부모 간부들 만나는 자리에 여교사는 무조건 대동을 해요, 술자리에. 그리고 같이 뭐 노래방까지도 가고 2차, 3차 가기 싫어도 맞아요. 가는 그 얘기를 그런 되게 분위기. 들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반 게 도심에서도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추행이 무난히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남자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남자 교사들이 그렇게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고 노는군요. 그 3차 가서 뭐 행정직 여직원들 불러다가 꼭 술 이렇게 접대하도록 하고 여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접대하도록 하고 그런 문화가 있대요 좀. 무조건 술자리에 다 그렇진 여교사들이 않겠죠. 가는.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오지도 아니었고 거기는 뭐 심지어 되게 학부형이 교사를 성추행한 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학부형이 교사를 그렇죠. 성추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부형은 그냥 폭행 사건이 아니라 단순 학부형이 아니라 그런 예. 힘께나 있는 분들이랑 어쩔 수 없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장 데리고 술을 먹는 자리가 발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발생을 하는데 네, 네. 아무도 교사는 얘기를 못 해요. 왜?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네. 교장이 일단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교사 편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인천 쪽에서 한 2, 3년 전에 교장이나 교감이나 간부교사들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다는 수소라는 게 들어와서 네. 전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학교를.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몇 개 학교 안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지나고 나서 네. 또 이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조사할 때는 안 나왔던 것들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장이 왕이에요. 교감 교장이 왕이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돼서는 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밖으로 하나도 안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웬만한 여자 교사들이나 신임 교사들은 거의 뭐 을 중에 완전한 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보기로라도 좀 심하게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좀 너무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인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안 했다. 뭐 DNA 나왔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사돌직구 탑3 세 번째 주제에 굉장히 우울한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 이 시사돌직구 탑3의 주제들이 사실 그 한 주간 내지는 한 2주 안에 벌어진 어떤 가장 큰 사건들을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앞으로 추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옥시도 지금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예, 다시 물건 팔고 있지 않나요? 아직은 안 파나요? 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저희 법률 방송이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